오늘 할 2강의 내용은 치유천왕이 단순히 신화일 뿐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신화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이미 강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시대에는 신화를 믿고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이 신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천왕 그런다 그러면 그 당대 시대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어떤 근대적인 시각으로 보든지 혹은 탈근대적인 시각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 치유천왕이 누군가의 내용을 보면 환단고기에 치유라는 분에 관련된 기록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삼국유사의 환웅기록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삼국유사의 환웅기록에 따르면 환웅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풍백, 우사, 운사라는 큰 신화 3분과 그 다음에 5분의 신화, 이 5분의 신화로 해서 이것이 오늘날 대통령 밑에 장차관 있는 것과 똑같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환단고기의 치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치유가 천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치유가 천왕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배운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치유한테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하게 신하로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치유가 천왕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의 치유 이야기와 치유가 천왕이라는 이야기와 삼국유사에 환웅한테 3명의 친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호 일치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고기의 말을 나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는 이가 있어 자주 천하를 타지할 뜻을 두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여기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한테 서자가 있어요. 이 서자라는 말을 환단고기 해석할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구절을 받아들였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회 구조가 달라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다 그러면 산농공상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시대다 그러면은 모두 평등한 시민사회죠. 보통 이야기할 때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다. 부르주아지와 프레레타리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정리해서 보면 시민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환웅이 있던 그 시대의 내용에는 집단들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살아요. 근데 이놈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끼리 살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살아요. 아들들은 아들들끼리 살고 딸들은 딸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집단들끼리.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의 내용이 어떤 거느냐? 서자부는 뭐예요? 아들. 무리서 아들자. 아들들이 모여있는 집단, 서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집단은 뭐가 있겠어요? 서녀. 딸들이 모여있는 서녀 집단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모여있으면 서부 집단. 어머니들이 모여있으면 서모 집단이 있겠죠. 이게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감군사회라는 시대의 내용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환인이 있는데 이제 이 후대 이 내용을 이 당대의 사고방식을 까먹은 사람들이 유가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도 아들이 많아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어때요? 남겨둬야죠. 하늘나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니까. 이게 만만은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게 앞뒤가 짝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당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유가적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매우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의 이야기가.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벽을 내려보니 홍이 인간하여 줄만했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어 가도록 허락해서 인간을 다스리게 했다. 천부인 세계의 내용이 뭐느냐?
앞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지도적 세계 주고 이쪽 지역 해가지고 니네가 잘 다스려봐라 이렇게 보냈는지 어땠는지 비슷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부인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의 천부 지역마다 하나의 집단들, 서녀 집단, 서부 집단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3개 나오겠죠. 이런 식의 내용이 이것이 적어도 환단고에서 나와 있는 천부인 세계의 의미입니다. 천부각경 이렇게 표현한 것의 뜻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환단고기는 적어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근거한다든지 그러면 또 해석이 다르겠죠. 웅이 불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로 내려갔다. 그 장소를 신시라고 하고, 신시는 어때요? 이건 천왕 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 신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이니까 신들이 사니까 신시겠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가게 된다. 이 다음에 오고 나면 산해경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이게 대인당 대인시입니다. 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시라는 것과 대인시는 같은 뜻입니다. 적어도 환단고기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구절을 잘 읽어보고 맞춰보면 그런 뜻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존의 해석의 내용에서는 안 맞죠? 환인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아들 환웅이 있었어요. 갑자기 내려왔는데 환웅이 또 뭐가 됐어요? 갑자기 천왕이 됐어요. 천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앞뒤가 짝이 안 맞는 내용이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구절의 내용을 왜 무시했느냐. 유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런 게 괴력난신이에요. 신 이야기는 헷갈려서 못 파할 것 같다. 공자식으로 오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했더니 위에 사시는 줄 알았더니 지상에 내려왔대. 또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분이 처음에 아들이 온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이 돼. 아이고 헷갈리는 거 머리 아파서 나는 파악 못하겠네. 그래서 괴력난신은 나는 말 안 해. 그놈 갖다 놓고 믿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말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쓰여진 구절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히 쓰여 있어요. 오늘날도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고 나면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갑자기 바꿔치기를 해요. 환웅은 아들이 돼요. 그러면 당구는 이따음에 조금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는 뒤에 듣기로 하고요. 장수로는 풍백우사 운사와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 무릇 인간 300여사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 제도 내용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풍백우사 운사, 날씨에 관련된 내용을 관축하는, 그리고 그 날씨를 지배하는. 왜? 그 당시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오늘날 표현에도 그래요. 자연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과학자가 자연을 지배합니까? 자연 현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도 풍백, 우사, 운사가 있으면 그 바람 흐름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만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좀 잘 알아요? 어느 지역은 바람이 어떻게 불고 봄에는 어떻게 불고 여름에는 어떻게 불고. 그러시면 바람 전문가시면 그게 풍백입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나중에 이게 봄철쯤 되니까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시절에 가봤더니 봄바람이 불어요. 다른 분이 보니까 어때요? 위대한 신이세요. 어떻게 바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봄에 불러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풍백이에요. 자, 봄철이 되니까 여름철이 되니까 여름에 장마철이라 비가 왔어요. 장마철 돼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이분은 좀 있으면 비 오는 줄을 알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좀 있다가 비 온다고 했더니 기다렸더니 시간 좀 지나니까 오기는 오대요. 언제 올지 전혀 짐작도 못했는데 시간 좀 지나서 오기는 왔다고 쳐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분이 우사입니다. 그 자연과학 지식이 있으면 우사를 신이라고 왜 생각했는가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자연과학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데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여기에 뭔 이상한 사고방식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록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을 한다든가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상해 보이는 거지 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자,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의 내용이 있으면 구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든지 이 구름에 따라서 해를 가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현상이 있어요. 흰구름이 떠 있네요. 비는 안 오겠죠. 이런 걸 미리 알아요. 감사하죠. 이런 게 운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주곡,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주묘. 호적이나 이런 날짜를 적는 이런 내용을 다루었어요. 이게 주명입니다. 주병,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안 들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분이에요. 치료를 해요. 한 번 했더니 낫는데 도움이 됐어요. 기도 드려보세요. 사람들은 기도 드리면 다 헛소리고 뻥이라고 그러고 등등 하지만 열심히 기도 드려보세요. 아픈 뒤 덜 아픕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거 조사해보고 등등 하면은 다 됩니다. 실제로 할 때. 기도 드리면 덜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픈데 주무럭주무럭 해줘 보세요. 그럼 낫는데 효과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든지 다 낫지는 않지만 나서요. 근데 전부 다 많이 낫으면 감사하죠. 주병입니다. 그런 게. 자, 주영. 형벌이나 경찰이나 군대 업무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통합한 그런 집단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영입니다. 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 언론, 미디어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쳐봐요. 그게 주선학입니다. 무릇 인간 360여사를 주관했다 하는데 인간 360여사는 1년이 365일인 건 다 알죠? 근데 날짜가 365일이면 더 좋았을 텐데 왜 360여사였을까? 라고 안 맞다고 이러면 구절을 막 고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곤란해요. 원문 구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원형을 하나 그리세요. 마음속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방 딱 끊고 난 다음에 시계처럼 이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그서요 4개로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지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해가 여기서 길었다가 날짜가 길어졌다가 서서히 동지하지하는 기간이 되면은 해가 길었다 짧아졌다로 변하는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24절기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 있죠. 360도를 원형 360도로 내용을 1년으로 삥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 360세라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일정표입니다. 이런 생활 일정표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농사지으러 갔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24절기에 따라서 지금은 봄철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여름철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가을철이니까 이제 추수하러 가자.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런 인간사 360여사를 주관했다는 뜻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면은 장수, 풍배구사, 운사 이게 천관이고요. 주곡, 주영, 주병, 주영, 주선학 이게 지관이고요. 인간사 이것이 인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다음에 발전하는 내용이 이 짧은 구절에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발전해서 이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치우천왕에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하고 싸워서 황제 헌원을 운사로 신하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놨냐, 어떻게 앞뒤 내용이 짝이 맞는 내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뒤 짝이 맞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치우천왕이 이야기할 때는 동두철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갑옷 입은 모습을 형상한 내용이니까 청동기나 이런 내용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부분 그걸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국에서 삼조당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죽으로 해가지고 빤스 입고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치우천왕의 내용을 보면 청동기의 기술이 발전된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런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제가 봤을 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강의를 드려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치우천왕 시절에 얼만큼 기술이 발전돼 있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풍백우사 그래가지고 3정승의 5 판서의 내용 그런 내용의 정치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 치우천왕의 대인이라는 그런 기록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정치제도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지국 구조의 내용은 치우천왕이 거주했다는 청구국의 내용에 보면 토템의 내용이 구미호 토템입니다. 구미호 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내용은 무슨 뜻인가? 이건 이런 뜻입니다. 5사람이 군대에 가면 부대 단위로 움직인다든가 그러면은 9사람이
일렬로 해갖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구묘가. 왜 구묘는 꼬리가 9개인가? 그런 뜻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겨울에 길을 가는 거예요. 눈발로. 일직선으로 뛰어서 가는 겁니다. 한 길로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요. 그런데 한 길로 쭉 가니까 발자국을 같이 받고 간다든가 하면은 저 정면 앞에서 보면은 몇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꼬리 9개 뒷부분의 내용 중에 머리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해가지고 보신다든지 그러면은 서구에서 고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보게 되면 그런 내용하고 유사한 구미호처럼, 이게 구미호 주요한 기술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덤블링하는 기술이죠. 구미호는 휙 돌죠. 그래서 9번 돌 때쯤 되면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아주 재주가 좋아서 이 부대의 단위의 내용은 9명이 줄줄이 움직이게 돼도 앞에서 보면 한 명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를 봐야겠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차곡차곡 우로 타고 올라갑니다. 어깨 우로 차근차근. 그래서 우구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기술의 능력에 따라서 우구로 높이 세워가지고 앞을 사방을 살필 수 있는 이런 훈련된 부대의 단위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묘라는 그 의미의 내용이. 그래서 정치 제도 내용으로 보면 치우천왕후 시대를 되고 나면 그 형제는 72대인 혹은 81대인이라고 그러는데 9981에서 구묘가 9이 있어요. 9마리 구묘가 움직이면 9981에서 81대인의 부대가 되는 거고 81대인마다 아까 이야기한 큰 대장 3명에 또 다른 보조대장 8명을 해가지고 그 뒤에 부대가 줄줄이 있는 체계적인 부대를 조직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치 군사의 치유 부대의 함입니다. 그러면 정치 수준이 위정되면 경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내용을 의미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경제의 내용에서는 치유가 지도 내용을 해가지고 쳐다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해경의 내용을 해서도 봤을 때도 대인이 서 있는 곳과 물가에서 배후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요한 경제적인 수단의 내용은 배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조리하고 나르고 있는 그런 문명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경제적인 수준은 그래서 먹고 살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뭔가 물고기나 그런 내용을 먹든지 뭘 먹으려고 하면 물고기를 먹으려면 비린내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양념을 쳐서 먹어야 하는데 양념을 할 때는 양념을 쳐서 먹어야 문명인이다. 그런 내용의 함의를 갖고 있는 게 고기의 내용에 보면 곰한테 환웅이 준 음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쑥과 마늘입니다. 쑥과 마늘을 잘 이용해가지고 양념 잘해서 음식 조리해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수준의 내용이. 자, 이것이 정치 경제의 수준이었고 부대 단위는 80일 부대의 단위가 앞에 치우천왕 하나 있으면 9개의 구미호 단위로 9단위로 나눠져 있고 이 9단위의 내용이 다시 80일 대인 수준으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부대가 일사정연하게 있는 이런 부대의 내용과 누군가가 싸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내용에. 왜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숫자의 내용, 발명했다는 숫자의 내용을 보면 그런 함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명을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하고 싸운다. 그러고 나면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부대의 단위 내에서 갖고 있는 내용은 지도를 갖고 있어서 사방을 놔두고 사방에서 지도 내용이 있으니까 부대 단위를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동쪽으로 공격하고 너는 서쪽으로 공격하고 북쪽은 비워놨다가 저쪽 뒤에 숨어 있다가 골로 도망 나오면 한쪽으로 몰살시켜라 하는 지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부도문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도문이라는 것은 지도를 단위로 해가지고 사슴 잡는 방법이나 사람 잡는 방법이나 뭐 잡으면 다 방법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그리고 이 방법의 내용, 이 뒤에 나중에 와가지고 잡는 내용 보면 그게 칭기스칸이 나중에
다른 사람 잡을 때 썼던 방법도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요. 공격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잡으려면 언제나 힘들어요. 한쪽은 터줘요. 그래야 도망갈 데가 생겨야 골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뭘 썰어줘, 도망가면. 그래서 전쟁하면 임전무태라고 아무리 교육시키고 등등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눈앞에 막 공격을 당하고 한쪽 딱 터주면 그쪽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면 어때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 감갑습니다. 몰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작전인 거죠. 이게 치우천왕 시대에 갖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당고기 내용에 배후에 숨어있는 내용은 그런 뜻의 내용이었어요. 부분 기록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명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천문에 관련된 내용은 직접 기록 당시 내용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부dom이 있으니까 지리는 아는 거고, 천문 지리 중에 지리 쪽은 아는 거고, 천문에 관련된 내용은 풍백우사 운사 있었으니까 약간은 아실 거고, 적어도. 자, 그 다음의 내용에서 파악해줘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물에 관련된 지형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정도 수준의 부대와 누군가가 싸움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왜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느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게 신화의 내용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공손혼원이 매우 강했고 치유가 도전자로, 이런 식의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치유와 공손혼원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그 뒤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 자체가 잘못된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잘못된 상이 머릿속에 지배하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모두 다 해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상의 관점의 내용이 안 맞으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다 그런 건 제거하죠. 안 본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는 걸로 이제 머리 전개해가지고 줄줄이 끌고 갑니다.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보고 하나 보시기로 하죠. 이런 정도 치유가 있었으니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 지도 내용 중에. 저야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의 내용을 100% 따라 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치유라는 분이 처음에 탄생하는 지역은 양수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갈로산을 걸쳐서 이 근처 올 때쯤 해가지고 이 근처로 올 때 치유가 이 근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치유라는 사람이 대인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대인의 지위를 금방 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인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치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옹호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도 위치에 이를 때쯤 돼서 청동기의 무기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걸쳐서 이 시기쯤이면 공상이라고 지역을 하는 신농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쪽 지역인데, 이 신농이 다스렸다는 이 지역의 내용은 그 이전에 신농이라는 사람은 신농 아들은 전부 신농이라고 불려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몇 대를. 이 신농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 기록의 내용이 앞뒤가 짝이 안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신농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유망이라고 했다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데 제대로 못 다스리는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난 다음에 가고 났더니 그 다음의 지역쯤 해서 공상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으로 가는 뒤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탕록 지역의 그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탕록이라고 하는 건데, 왜 여기고 지도 내용이 있냐면 옛날 지명이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명이 어디서 어딘지를 잘 모른다든가 하면 다주 나타난 건데, 아무데나 하나 찍어놓고 여기가 기다 그리고 대충 믿는 이 후세의 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기다는 사람 저기가 기다는 사람 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부분의 연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연구한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연구가 돼서 모두 다 믿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재고증해 봐야 합니다. 지명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어쨌든 그런 지명 중에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명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손헌원,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은 헌원구였고, 헌원구와 그게 탕록의 물가였고, 물가 중에 탕록 전체가 아니고 물가 중에 한 부분, 작은 부분이 있었는데, 천하를 다 지배했는데
그 당로구 물가 중에 한 지역, 그 물가 중에 한 지역의 이름이 헌원구였고 그 헌원구 이름이 그 또 다른 이름이 유흥국인데 그 유흥국을 다스리는 자가 저항을 하고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지배가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집요하게 저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손헌원입니다. 이 공손헌원이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공손헌원은 당연하게 대인국의 질서인 환웅 대인의 풍백 우사 운사 그런 정치제도 내용은 당연히 모르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손헌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시우천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사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준 지휘 내용이 뭐냐면 운사라는 지휘를 줬다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보니까 다른 애들은 한 대 때리면 픽 하고 저쪽에 가서 깨지고 후 불면 저쪽에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는데 너는 제법 버티는구나. 제법이네? 그냥 막 보내기는 그러니까 너한테 뭔가를 하나 주겠다. 그래서 운사 직위를 줬다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운사의 직위가 제일 상위인 치유천왕 바로 밑에 운사였다. 그러면 그나마 직위라도 높죠. 근데 80인 대인 중에 그 중에 한 운사였다든가 그러면 운사는 몇 명 있는 거예요. 80인 대인마다 풍백우사, 운사 다 있으니까 80일 운사 중에 한 운사의 주위에 이른 거예요. 이게 81명 중에 한 명은 운사였는지 걔 중에 똘똘해서 좀 그나마 등치라도 큰 운사였는지 거기까지의 내용은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지위의 사람이었다고요. 풍백, 우사, 운사 중에 공손헌원이라는 사람이. 그 공손헌원이 유흥국이었다는 내용은 사기 오제본기의 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서의 내용에 보면 유흥국이라는 건 뭐냐면 있을 유자에 곰웅자입니다. 이 나라는 곰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곰국이라는 이 내용의 의미는 환단국의 내용에 따르면 웅리하고 같은 곰 토템 시족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곰 토템 시족이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 서녀부 출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제도 내용은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끼리 살고 어머니는 어머니들끼리 모여 살고 아들들은 아들들끼리 모여 살고 딸들은 딸들끼리 모여 살았다가 일정한 날이 되면 아들들 중에 성인으로 자란 애들, 딸들 중에 성인으로 자란 애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날이 7월 7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옮겨가게 됩니다. 서녀부에서 서모부로, 서자부에서 서부부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자녀들이 또 크면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사회. 이런 기록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기 예운편 대동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대동사의 내용에 보면 그 배후에는 이런 사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동양책만 있어요? 서양책도 있습니다. 플라톤 공화국의 내용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상사회라고 플라톤이 들었던 이상사회의 기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끼리 살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살고 아들은 아들끼리 딸들은 딸들끼리 사는 것이 이게 철인이라는 철인 왕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재산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이상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동양의 이런 사고방식이 서양으로 언제 전개됐느냐? 그것이 조선 천국시대에 스키타이족을 통해서 그쪽으로 전파됐을 겁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기분 좋게 기운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어떤다고요? 어쨌든 근거가 있습니다. 해석학적인 방법, 가설 연역적인 방법, 계보학적인 방법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주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증주의자들이 실증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전개하는 저의 논리 내용은 책의 내용을 보시고
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 그러면 제 논문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치유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치유가 이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손혼을 잡아서 신화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의 편에 나와 있는 내용, 환단고기의 삼성기 하편의 밀기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래서 앞뒤가 짝이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앞뒤가 짝이 맞는 이 내용이 환단고기의 책 내에도 환단고기는 편집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맥이 태백일사의 사망 광경봉기나 그 근처쯤 쓰는 내용에 가게 되면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야기 내용을 할 때 치유와 공손혼원이 싸웠는데 치유천왕하고 공손혼원이 싸웠는데 공손혼원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치유천왕하고 여기에 있는데 탕록 지역 내용에 나중에 그쪽을 지키느라고 바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손혼원이 쳐들어올까 봐 거기 지키기 바빴대요. 바빴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글을 써놓은 문맥의 내용을 보면 왜 그런 식의 기록이 달라지게 됐는가.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손혼원이 치유천왕의 신하가 됐다고 앞부분 본문 옛날 책에는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맥이. 왜 이맥 선생조차 그 내용을 믿기가 힘들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사마천의 사기 내용을 보니까 오제봉기의 내용을 보니까 공손혼원이 수도를 삼았는데 말경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수도를 삼았다? 탕록의 물가에 수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탕록의 물가라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탕록 전체를 장악하는 지배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탕록을 주고 탕록 대첩이네 어쩌네 하고 탕록에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땅 차지한 놈 남아있는 내용을 보니까 둘이 싸웠다는 내용을 하는데 탕록 땅덩어리는 누가 차지한 것 같아? 공손혼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짝이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당화를 할까?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걸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후대에 가면. 왜? 처음의 기록의 내용을 못 믿게 되니까 짝을 맞추다 본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공손혼원 여기 있고 내가 여기 다 집에 있는데 처음의 내용은 그중에 불상에서 좀 똘똘하다 그리고 이 지역 내가 다 다스리면서 너는 여기 다스리라 이렇게 현재한데 나중에 내용이 바뀌어갖고 얘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 내용 때문에 얘가 내용이 있어? 내가 다 지배했다고 하는데 얘가 여기 있으면 지켜야겠구만 논리적으로. 얘 둘이 적이라는데 그러면 사방에 이게 정상적인 두뇌면 군대도 여기도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열심히 지켰겠지. 그걸 상상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록이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신화의 내용이고 뭔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믿기가 곤란해요. 왜? 치유하고 공손혼하고 전쟁을 했는데 치유가 죽었다고 여기도 써졌고 저기도 써졌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신화 내용이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공격이 들어와야 정상적인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유천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기존의 해석의 내용에 따르면 공손혼원한테 죽었어요. 자, 처음에 죽을 때는 어디서 죽어요? 탕록 그쪽에 가서 하나 죽었대요. 오제봉기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보니까 청구에서 죽었답니다. 또 하나 내용에 보니까 기주산에서 죽었대요. 또 하나 보니까 계곤산에서 죽었대요. 이러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더라도 한 번만 죽여야지. 사람을 죽일 때는 한 4번쯤 죽였다고 해봐요. 그것도 장소도 달라요. 봄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면 못 믿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짝이 맞으려면 치유는 몇 명이다? 80일 대인이 돼야만 앞뒤가 논리적으로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제 제 방법론의 이야기의 특징.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항상 기록의 내용에서 앞뒤 논리적으로 짝이 안 맞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책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틀렸다고 공격하는 사람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 증거 하나 찾아와가지고 이 구절의 내용에 보니까 허다못해 틀렸다 하고 나면은 사기라고 해야 하는데 오타가 터져가지고 샤기 이렇게 써졌다라고 이야기라도 해줘야 저한테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뭔가가 전개가 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유와 공손혼의 전쟁 이야기에서 기존의 해석대로 공손혼원이 치유를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오늘부터 뻥입니다. 다 아셨죠? 여러분 뭐라고 뻥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당신 말도? 맞기는 맞는데 한 사람이었죠? 4번 죽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해석 방식대로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4번 죽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록의 내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기록의 내용이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단고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앞뒤가 짝이 맞아요. 어떻게 앞뒤가 짝이 맞느냐? 처음 삼성기에서 나왔을 때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잡아가고 신화로 삼았다고 그래요. 근데 좀 중간쯤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잡아가고 좀 혼 좀 내뒀다. 그렇게로 조금 바뀌어요, 내용이. 근데 걔도 만만치 않더라.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뒤에 가면. 조금 더 뒤에 막만해쯤 가면 걔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걔 지키느라고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걔 지키느라고 힘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왜 필요로 했다? 처음에 기록 내용을 이해가 안 가서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기록의 내용으로 서서히 바뀌어갖고 내놓고 난 다음에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쯤 내용을 할 때는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공손혼원을 선조로 잡았어요. 뭐 혈통적인 직접적인 관계는 유전학적으로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별 관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족보로 우리 선조로 하기로 하고 공손혼원 딴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운주 딱 잡고 그 끝처리쯤 해갖고 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지니까 어째? 멋지게 써야죠. 그냥 하면 좀 느낌이 그럴 테니까 그 직위 중에 제일 멋진 직위라 그대로 운사라는 말은 집어 넣어놓기는 했지만 나머지 복잡한 이야기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토독의 기운을 받았네 어쨌네. 그래서 이제 황제 이렇게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제다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걔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두리인갑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분위기를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죽여주면 이제 이 다음에는 아 그런 갭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에 나오는 내용은 구절마다 읽다 보니까 안 맞죠. 사마천 이후 그 이전에 써놓은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록 내용에다가 그대로 써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치유가 잡아가지고 뭘 공손혼원을 신화로 잡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놈은 지우고 앞에 다 하는 내용에 보니까 통일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거기다는 그냥 죽인 걸로 하자. 치유가 죽인 걸로 하자.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 집어넣어요. 영화도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게 뒷부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죽고 난 다음에 치유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은 그대로 썼죠. 그대로 쫓아갔는데 죽고 난 다음에 공손혼원이 다른 제후들한테 가가지고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말을 듣는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치유 깃발을 들고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치유 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기록의 내용이죠. 처음 내용이. 근데 이대로 기록을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손을 좀 봐야지. 약간만. 앞에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치유는 안 죽었다. 그리고 치유 불사 깃발 하나 만들고 그놈 들고 빙빙 돌아다녔더니 말을 듣더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어떤 식으로 그 이전의 과거 기록의 내용을 나중에 후대 사람이 손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 내용은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서적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지역의 내용이 왔는가. 그래서 대략 하고 나면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
이게 초기 국가잖아요. 국가 형성론 내용에 이야기하면 처음에 설명 들을 때 그랬죠. 국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국가에서 떼그마한 지역에서 이렇게 전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면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스리면 돼요? 치유가 형제로 해가지고 80인 대인으로 나눠서 치유 불면서 81곳에 가서 포진하면 다 치유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좀 땅덩어리 커도 다스릴만 하겠죠. 이 정도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왜 땅덩어리가 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가? 문제는 이런 정치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느냐가 문제지. 이런 정도 정치 제도를 만일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등치가 비교적 커도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처음 시작의 부분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개인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여기에서 지금 지내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컸는데 뭐 요만한 좀 펑이 너무 작나요? 요만한 사람도 있었고 태어날 때 요만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태어난 그 모습하고 나중에 컸을 때 얼만큼 클까의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국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는 굳센 확신. 역사 발전은 어떤 단계론. 역사의 발전은 단계론이 있대요. 그 역사 발전의 단계론은 어떻게 알았어? 그 단계가 꼭 그렇게 발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요쪽 연구에서 알았대요. 요쪽만 연구했구만. 요쪽은 뭘 봤어? 아무것도 본 것도 없잖아.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에도 그럴듯한 내용은 있어요. 대략 그래도 말이 되게 발전을 해야 하는 거지. 뭔가 이게 앞뒤가 짝도 안 맞게 이야기를 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록 내용이 어떻게 알았냐? 기록으로. 어떤 기록? 부도문. 부도문 정도는 여러분도 집에 가가지고 혹시 애기 한 3살쯤 된다든지 4살쯤 되는 애한테 그림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마 짐작컨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4살, 5살 정도면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근데 4살, 5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기록을 설명을 한다든지 내용을 설명을 하면 지도 그려놓고 얘는 여기 있었고 얘는 여기 있었고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내 포위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다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의 틀 내에서 이 부도문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의 틀이 있게 되면 19 곱하기 19에서 바둑판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지도 그려놓고 도표 그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치우천왕이 갖고 있었던 주요 능력이 뭐예요? 오리무중으로 만드는 거. 오리무중. 오리무중 상황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신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방 싸놓고 안개 낀 날 공격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작전해서 때리는 거예요. 안개 낀 날. 그러면 오리가 어째요? 오리 지역에는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오리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날 공격 당하면 어떻겠어요? 평소에 두드려 맞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개가 껴갖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뺨을 한 대씩 두드려 팬다든지 그래요. 엄청 떨리겠죠? 이런 전쟁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유 내용은 아까 풍백우사, 운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에요. 말이 되잖아요. 사방에서 지도를 해갖고 공격을 하고 안개 낀 날 봐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오리미중 되는 거죠. 그러면 공손원이 능력으로 해서 갖고 있었다는 주요한 능력은 뭐예요? 나침판이죠. 수레를, 나침판이 있었던 수레를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요한 능력의 내용은 뭐냐면 오리미중의 주요한 기술이 있는데 사방이 보이지 않는데 나침판을 다 챙겨갖고 어째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나침판이라도 있어야 사방이 하는데 내빼는 거 아닙니까? 나침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나마 나침반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기는 낫더라 그런 뜻이죠. 상당한 능력인 거죠. 나침반이나 그런 것을 봐서 발명해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공손헌원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내용 이야기는 뭘로 남았느냐. 산해경을 보면
정리된 내용, 다른 책이나 하는 내용에 공손혼원이 발명했다는 건 나침판이 하나인 거예요. 도망가는 데 쓰는데 필수죠. 여러분도 어디 톡 낀다든지 도망갈 때 있으면 안개 속에다 그러면 나침판을 하나 챙기세요. 도망가는 데는 참 좋습니다. 나침판. 그 다음에 공손혼원이 갖고 있었다는 다른 어떤 능력에 뭐가 있어야 공손혼원한테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데나 이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공손혼원이 갖고 있었던 능력 중에 뭐가 있느냐. 공손혼원이 갖고 있었다는 능력 중에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전부 모든 부분의 내용이 대인, 치우천왕에서 배운 내용밖에 없어요. 자, 하나 내용을 볼게요. 헌 내용에. 자, 운사. 근데 공손혼원 부하로 유명하게 나온 사람은 산행에 보면 두 개의 부하가 있어요. 하나는 응용입니다. 하나는 한발려예요. 천녀라고 하는 건 한발려.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인데 응용은 뭐냐면 구름을 모아놓는 거예요. 비구름을 모아놨다가 장마전선에서 구름을 모아놨다가 비를 쏟아 붓는 거예요. 응용이. 비구름인 거예요. 응용이. 그러면 한발려는 뭐예요? 장마전선에서 두 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둘이 맞붙여갖고 오르락가락 하고 있으면은 이게 둘 중 하나가 이게 비가 쏟아지든지 사라지든지 하는데 오르락깨락 하면은 장마는 없고 한발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공손혼원의 부하 두 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부하의 능력, 응용과 한발려를 움직이려고 하면 공손혼원이 뭐 해야 돼요? 운사해야 돼요. 운사. 비구름을 관리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공손혼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비구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사의 직위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위예요. 근데 치우를 죽이긴 죽였는데 공손혼원을 무기로 죽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였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너 쓸만한 무기는 뭐 있었니? 하고 나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과 한발려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과 한발려가 치우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뻥으로 삽입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운사라는 직위를 먼저 얻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로 응용과 한발려가 나오는데 운사 직위도 없는데 어디서 응용과 한발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짝이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공손혼원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중에 그 다음에 공손혼원이 갖고 있는 직위 중에 토덕을 해가지고 황제 그래요. 황제의 색이라는 것은 황이라는 건 누르왕자예요. 노란 거라는 거예요. 노란 것이 중방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한 나라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환단고의 내용에 보면은 공손혼원이 자부선생한테 황제 중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황제 중경이라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너같이 쫄따구들은 대빵을 잘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앙에 중경, 황제가 사시는 중경이 있으니까 사방에는 사방으로 나누고 있으면 잘 모시고 중앙에 황제가 있는 것을 잘 아시고 잘 모셔라. 이렇게 교육한 것이 이게 황제 중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갖고 간 거죠. 중앙에는 천왕이 계시고 그러니까 잘 모셔야 한다. 이 내용을 사고방식을 그대로 응용해서 베껴 나중에 하고 나면 그래서 황제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는 누르왕자 황제를 붙여놓는 이 후대의 이 칭호의 함의의 내용은 거기서 베낀 것을 갖다가 써먹은 거예요. 황제 중경이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을. 내가 중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책의 내용을 줄줄이 읽어가다가 뭐가 걸리든지 긁고 나면 아, 대략 이게 앞뒤가 말이 되는 이야기구나. 공손혼원과 치우천왕이 전쟁을 했을 때 치우천왕이 이길만하고 상황이 어떤 내용이었구나 하는 경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있는 내용들을 각 기록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각 기록의 내용을 어떤 기록의 내용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부정하고 마음에 든 것만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말은 별로 우리는 못 믿죠. 모든 기록의 내용이 이 내용은 왜 믿는가 이 내용은 왜 안 믿는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가보죠. 치우천왕과 헌원 황제가 전쟁을 했습니다. 환단고기 치우 이야기와 산해경의 치우 황제 기록 사이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치우가 있고 풍배구사 운사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건 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황제의 관직이 운사라는 것은 춘추좌종 소공 17년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관계를 봤을 때 이미 이련이 고기를 인용하는 순간에 이걸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그래서 환단고기 내용을 이련이 고기가 이미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 등장하기 전에 이련의 고기의 내용은 양자가 부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우와 황제 사이의 전쟁설이 왜곡된 원인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탕록지구 수도 지역에 망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각종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각종 이상한 학설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왜 황제가 운사의 내용을 쓰게 됐는가?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관직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못하고 앞뒤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기록이 언제부터 중국사에서는 사라졌다고요? 전욱씨가 왕이 된 이래로 먼 것을 표시로 삼지 못하고, 먼 것을 표시로 삼지 못한다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천황, 대인, 풍백, 우사, 운사라는 이런 정치제도 내용을 삼지 못하고 무식해서 이 함의의 내용은 잘 몰라서 그건 내비두고 가까운 거 자기가 아는 것의 내용으로 추나 추동 이런 형태로 하든지 사람이 하는 일을 직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직 이름을 쓰게 됐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먼 것에 능력이 못 미쳐서 무식해서 그랬다 그 뜻입니다. 이게 담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죠. 자, 치우천왕과 헌원왕제의 전쟁 내용은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보면 우리나라의 내용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있었느냐. 환단고기에 보면 치우에 관련된 내용이 줄줄이 이어오고 있어요. 삼국유사의 내용에 보면 풍백우사에 관한 기록 사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오랫동안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운사에 관련된 제사 기록의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후대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이 관점 내에 변하는 과정 내용에서 운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형성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운사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간에 변하는 과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왜 변해왔느냐.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의 내용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삼국사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내용이 오기 전에 중국의 역사의 기록의 내용에서도 보면 책마다 내용에서 다른 내용이 있는데 옛날 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겠어요? 원래의 내용에 우리는 짐작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용화의 내용처럼 당 이전의 그 근처에 있었던 그 기록은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런 기록의 내용을 보면 어떻겠어요? 치우천왕이 오늘날 생각을 해봐도 공손원을 충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후대의 내용으로 가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손 좀 보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게. 그래서 손을 보는 과정의 내용에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될 때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을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신의 이론의 관점으로 그 전체의 배경 지식을 이해해 주었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우천왕에 관련된 내용이 부정됐어요? 제가 하는 내용에 처음에 천왕에 관련된 기록의 내용을 그걸 당대의 사람들이 쭉 길게 믿었는데 우리는 긴 역사 그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기찬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신화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자. 괴력난신은 말하지 말고 유가적 관점으로 기록을 하자. 이렇게 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록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그건 낡은 후진적인 사고방식이고 뻥이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하기로 한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내용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인 사기의 내용을 쓰게 되니까 사기의 내용에서 왜 공손호론이 지배적인 위치의 내용에 서게 됐냐면 직전에 진시황이 그 당시에 믿었던 지배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주변을 약한 나라가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치고 이만큼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는 선진국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의 내용이 뭐였느냐? 주변에 신선술인 거예요. 이게 진시황이 꿈꾸는 건 뭐예요? 나도 한번 신선술을 배워갖고 불로 장생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천황의 이 내용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꿈꾸는 사고방식의 내용은 뭐겠어요? 진시황의 내용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신선술. 그 신선술의 선조로서 공손호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이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치우천왕의 그 긴 역사가 사라진 과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치우천왕이 그 당시의 세계를 모두 지배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전체 맥락의 배경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